살루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준현TV의 도준현입니다. 지금 저는 산카를로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카를로 광장은요, 제 뒤에 보이시는 저 성당의 주인공인 산카를로 보로메오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광장입니다. 이 광장의 이름의 주인공 산카를로 보로메오는요, 밀라노의 대주교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보이 왕국의 원래 수도였던 샹베리로 순례 여행을 가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샹베리에 바로 사크로 신도네라 그래서 거룩한 예수의 수의, 아마포, 세마포가 있었는데 그걸 보러 걸어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사람, 에마누엘레 필리베르토, 이름부터 에마누엘레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요,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시면 칼을 뽑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칼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토리노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동상은 1838년에 카를로 마로케티라는 유명한 작가가 만든 청동상인데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2개월 정도 전시하고 여기에다가 갖다 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필리베르토가 산카를로 보로메오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저 성인이 걸어서 샹베리까지 가는 거 너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수도였던 샹베리에 있는 수의를 이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리노에 수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카를로 보로메오가 그 수의를 보고 아주 흡족해하고, 그러면서 여기를 산카를로 보로메오가 온 곳 이렇게 하면서 산카를로 보로메오의 교회도 짓고 이름도 산카를로 광장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보이아 가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문헌상의 사보이아 가문은 미미한 백작의 가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백작의 가문이 사부아 지역, 지금의 제네바 근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414년에 지그스문트 4세라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메데오 8세라는 사람에게 자위를 내리는데 드디어 공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급을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남자 배구공, 무슨 뜻이냐고요? 남작, 자작, 백작, 후작, 공작. 남작이 제일 미치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데 남작 배구공,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 공작이라는 건 어느 진짜 나라의 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모습을 갖췄는데, 말만 나라의 모습을 갖췄지 아직까지 이 사람들에게 늘 프랑스는 자기들의 주권을 항상 침범해오던 커다란 나라였죠. 이것을 싫어했던 바로 이 뒤에 있는 사람, 에마누엘레 필리베르토가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속국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이 토리노로 왔는데요, 1562년부터 천도를 시작해서 1563년에 천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알프스 산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여기로 오게 됐냐면, 천여 년대에 여기를 통치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델라이데예요. 아델라이데가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도네라고 사보이아 왕가의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에몬테가 사보이아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도읍을 옮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페인을 도와서 스페인과 같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리베르토가 여기에 천도를 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궁중에서 쓰던 언어를 바꾸어 버립니다. 원래 궁중에서 쓰던 언어가 라틴어였는데 이탈리아어로 바꾸죠. 또 이 사람은 뭘 했냐면요, 토리노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바로크적인 건물이고 웅장한데, 그 당시에 여기는 중세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같았었어요. 천도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죠.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서부터 자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바로크 시대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1527년에 있었던 사코 디 로마라는 것에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사코 디 로마는 뭐냐면요,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독일에 있었던 개신교인들이 로마에 있었던 캐톨릭으로부터 종교적인 탄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카를 5세라는 사람이 로마를 습격해가지고 차지하게 될 때, 그때 자기 용병들을 당시에 종교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를 약탈하기 시작하는데요, 1527년에 그 약탈로 인해서 로마가 쑥대밭이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실제로 왔던 군인들까지 다 죽어서 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르네상스의 화가들이나 건축가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궁정화가나 건축가들로 봉사하게 되고 종속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퍼지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베르토의 그 아들들이 그 계보를 이어서 차근차근 지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의 손자 비토리오 아메데오 1세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비토리오 아메데오 1세가 바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넓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의 부인이 있었는데 바로 크리스티나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태양왕 루이 14세의 고모입니다. 엄마가 누구냐 하면요, 메디치 가문에서 프랑스로 시집을 간 마리아 데 메디치, 프랑스 말로는 마리 드 메디치, 이 사람이 자기의 엄마였어요. 미미했던 사보이가가 프랑스 왕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왕실에 익숙했던 사람이 여기에 온다 그러니까 왕국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왕궁들이 다 그렇게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보이 왕가가 이 유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왕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사보이 공국이 드디어 왕국이 되는데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바로 스페인의 왕위 계승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트레흐트 조약을 인해 가지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트레흐트 조약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시칠리아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섬이니까 이거 놔줘 하면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 오스트리아에게 시칠리아를 주고 대신에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던 사르데냐와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사르데냐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 사르데냐 왕국은 바로 이 피에몬테 토리노와 합쳐지면서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나온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입니다. 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곳이 토리노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이탈리아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에마누엘레 필리베르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후손 중에 비토리오 아메데오 2세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루이 14세와 각을 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루이 14세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1706년 5월 달입니다.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토리노를 꽁꽁 싸고 4개월간 못 살게 구는데요. 하루에 심하게는 8,000발의 포탄을 퍼부어냅니다. 결정의 순간을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오는데 바로 사보이 왕가의 피를 가지고 있는 벨베데레 궁전의 주인이죠. 프란츠 오이겐입니다. 오이겐 공이 여기에 와서 이 토리노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수페르가 산 위에 비토리오 아메데오 2세와 프란츠 오이겐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대군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메데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내가 이 언덕에서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게만 해준다면 이곳에 성당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9월 5일 날 오이겐 공과 같이 루이 14세의 군대를 격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717년에 드디어 필리포 유바라를 앞장 세워서 수페르가 산에 거의 40m를 깎아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서 장장 14년간 만들게 되죠. 그래서 1731년에 이 성당을 봉헌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해발 600m가 넘는 곳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토리노 시내가 훤하게 보입니다. 바둑판 모양의 잘 정렬된 바로크식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몰레 안토넬리아나라는 이탈리아의 동전에 새겨져 있는 옛날에 유대 회당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은 현대의 국립영화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건물도 보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내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고, 사보이 왕가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토리노의 사보이아 가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사보이아 가문, 유럽의 역사에서 오래되긴 했지만 힘을 가지지 못했던 작은 가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이탈리아를 통일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누가 주인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통일된 이탈리아에서 랜선 여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